저는 결혼 준비 중에 엎은 여자입니다.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.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. 평수도 작고 연식도 꽤 됐어요. 그나마 동네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세입자를 구할 때 큰 노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동네예요. 학교도 있고, 마트도 있고, 이 아파트는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집이에요. 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이고 돌아가시면서 제가 받았어요. 왜 자식도 아닌 손녀가 집을 받게 됐을까 하시겠죠. 저는 어릴 때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께 맡겨졌었어요. 물론 부모님께서 절 버리신 건 아니지만 부모님보다 할머니께 더 의존을 했어요. 금전적으론 풍족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는데 그걸 메꿔주신 건 저희 할머니였어요.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할머니가 눈에 밟히던지요. 할머니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되냐 떼도 썼었어요. 저희 할머니는 끝까지 합가를 하지 않으셨지만요. 자식들한테 얹혀 살면서 눈치 보기 싫다고 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신 걸 알아요. 그런 할머니가 그리워서 저는 친구보다 할머니를 더 찾고 살았어요. 그래서 친구도 몇 없고 할머니가 너네 엄마냐는 놀림도 받고 그랬어요.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 우선은 할머니였어요. 하교를 할머니 집으로 하고 주말이면 할머니를 찾아가서 놀고 제가 중학생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. 고등학생이 되면서 할머니랑 점점 멀어졌지만요. 성인이 되고 바쁜 삶을 살면서 할머니를 점점 잊고 살았어요.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가셨어요. 그동안 할머니를 못 찾아뵌 게 죄송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네가 최고다 해주셨네요. 자식 손주 통틀어서 저만큼 자길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다고? 자식들도 안 찾는 노인네, 손녀 하나가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줬다고.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제게 주신다고 하셨어요. 저희 할머니가 재벌도 아니고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게 할머니의 전 재산이고 할머니의 진심인 거죠. 다행히 아빠와 큰아빠, 고모들도 전부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. 자식들이 있는데도 손녀인 제가 받는 것에 누구 하나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어요. 오히려 고모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네요. 그동안 자기들 대신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요. 저는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귀찮게 하는 게 전부였던지라 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할머니가 주신 거 감사히 받겠다 했네요. 그렇게 전 어린 나이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집을 얻고 지금까지 세입자를 구해가며 유지해왔어요. 할머니의 집이라 안 팔겠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. 급하게 집을 팔 이유도 없었기에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. 당연히 필요하면 팔 생각도 있었어요.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거든요. 때마침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겠다 했는데 여기서 신혼을 시작할까 생각도 했어요. 근데 저나 얘랑이나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서요. 차라리 집을 팔고 결혼 자금에 보탤까 했죠. 근데 요즘 또 집값이 막 떨어지는 추세잖아요. 목돈은 못 만들더라도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게 나을까 고민도 했죠. 얘랑과 이 얘기도 나눴어요. 얘랑도 지금 당장 집을 파는 건 별론 것 같다 하길래 그럼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겠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. 나중에 저희 부부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때 팔기로 하고요. 신혼집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며칠 뒤에 예비 신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그전까지는 예비 신우와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. 얘랑이 제 번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. 예비 신우는 제 집 얘기를 꺼냈어요. 참고로 저희 예비 신우는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예비 신우가 제게 집을 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. 집을 팔 생각이냐 아니면 전세를 줄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. 여기서 1차로 빈정이 상한 이유가 신우가 왜 집 얘기를 할까? 였어요. 예비 신우가 제 집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? 얘랑이 말했겠죠. 왜 말을 했을까요? 제가 없는 자리에서 왜 제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? 이건 제 사생활인데
왜 예비 신우가 제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일까요? 기분은 상했지만 왜 그러냐고 좋게 물어봤어요. 본인이 사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 해야 한대요.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연장도 못하고 제가 세입자를 구한다는 소리를 얘랑한테 듣고 전화번호를 받았다 하네요. 어차피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거라 신우한테 줘도 괜찮겠다 싶었어요. 근데 혹시 팔 생각도 있냐고 묻더라고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될 신우라면 현재 집값이 좀 떨어졌대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팔아도 괜찮겠다 싶었네요. 아예 남도 아니잖아요. 팔 생각도 있다고 얘기하니 신우가 엄청 좋아했어요. 집 시세가 대략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. 신우도 같은 지역이라 아파트 시세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 거예요. 신우는 집을 사고 싶다며 2억에 주면 안 되냐 하더군요. 저 진짜로 당황했어요. 신우니까 3억까지는 해줄 의향이 있었어요. 근데 1억이 넘는 돈을 후려친 거예요. 2억이면 전셋값도 안 되거든요. 신우한테 2억의 집을 넘기면 저는 지금 세입자한테 제 사비로 웃돈까지 얹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요. 신우가 모를 수도 있으니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. 지금 사는 집이 대략 3억 중반대로 기존 세입자와 계약한 보증금도 2억 이상이라고. 그래서 2억에 주는 건 불가능하고. 대신 집을 사겠다 하면 3억까지는 해주겠다 했어요. 근데 그냥 2억에 해주면 안 되냐며. 돈 최대한 끌어모으면 2억 3천까진 가능하겠다며 엄청 징징대더라고요. 그렇게는 못 해준다 하고 그냥 다른 데 알아보라고 거절했어요.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1억 이상 싸게 주는 건 힘들죠. 그리고 얘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알렸어요. 왜 얘기를 했냐? 어떻게 2억에 집을 넘기라는 말을 하냐고 따졌어요. 얘랑은 신우가 값을 후려친 건 자기도 전혀 모르는 일이래요. 이사 가야 한다길래 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준 거고 당연히 시세에 맞춰서 들어가란 의미로 소개해준 거였다 하네요. 제가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이라 생각해서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자기가 신우한테 한마디 하겠다 했어요. 제가 없는 데서 제 얘기를 한 건 잘못이지만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하니 화내기도 뭐해서 알겠다 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. 일을 하고 있는데 11시가 좀 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. 저희 회사 근처라며 잠깐 보자고요. 저희 회사도 점심시간이 12시부터예요. 11시에 와서 나오라니. 아무리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싶었네요. 기다리시라고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나왔어요. 저는 이미 이때부터 짜증 수치 맥스를 찍고 있었죠.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다. 요즘 집값 떨어져서 잘 팔리지도 않는다면서. 너 갖고 있는 집 빨리 파는 게 좋지 않겠어? 이왕 팔 거면 집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게 낫지. 안 그러니?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돼요. 그 값에 파느니 안 파는 게 나아요. 3분의 1 이상을 후려치는데 그 값이면 산다는 사람 줄 서요.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. 다 나중에 너한테 복으로 돌아온다. 그럼 어머님이 신우 도와주세요. 전 1, 2억씩 도와줄 사람은 못 돼요.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남의 집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건지. 안 그래도 회사에 눈치 보이는데 신우를 도우라며 그럼 나중에 복 받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. 제가 무슨 억대 자산가예요? 저한테도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. 얘랑부터 잡아 족쳐야겠다 싶었는데 예비 신우가 선수를 쳤어요. 전화가 와서는 저번에 자기가 너무 깎은 것 같아 미안하다며 2억 7천까지는 해줄 수 있다네요.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었어요.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. 그랬더니 섭섭하다며 문자가 오네요.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답장 보냈습니다. 지금 섭섭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? 얘랑은 어머님과 신우의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 빌었는데 결국에 하는 변명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. 이거였네요. 가족이면 등쳐먹어도 되는 건가요? 말이나 못하면 참. 근데 웃긴 게요. 그 집 식구들이 제가 무섭대요.
너무 계산적이고 칼 같아서 무섭대요. 얘랑은 자기가 저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두둔해줬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. 애초에 제 집 얘기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든 게 니놈인데 뭐가 좋다고 해실대는지. 정말 웃는 얼굴에 죽방 한 대 꽂아주고 싶었어요.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. 나 만만하고 우습게 봐서 1억이 넘는 돈을 후려치더니 이번엔 계산적이라 무섭다고.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추라는 건지 모르겠네. 너네 집 너무 무섭다. 혹시 너네 집 성씨 날씨냐? 이름은 강도야? 날강도. 그래서 남의 돈 1억 우습게 아는 거야? 가족이면 등쳐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? 가족이면 등쳐먹어도 용서가 되냐? 그럼 내가 너네 집 식구들 등쳐먹어도 되냐? 너네 집 식구들 너무 무서워서 나 결혼 못하겠다. 얘랑해서 전남친으로 바뀐 놈에게 끝을 말하고 그 뒤로 연락 오는 거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. 덤으로 신호번호도 차단을 했어요. 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더라고요.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넣어드렸습니다. 무섭다 하더니 전화는 주구장창 잘하네요. 누가 누구더러 무섭다는 건 줄 모르겠네요.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고 제가 무섭다고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인데요. 제가 집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. 근데 참 강도짓도 머리가 좋아야 하나 봐요. 식도 안 올렸는데 저렇게 속내 다 드러내며 들이대면 누가 좋다고 퍼줘요. 신우한테 결혼 전에 도망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문자할까 하다가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일까봐 가만히 있었어요. 요즘 같은 시대엔 피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. 창피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글 써봐요. 저런 남자를 만난 것도 어찌 보면 다 제 능력인데 어디 가서 쏙 시원히 말하겠어요.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홀가분하네요. 어쩌면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래서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닐까요? 그렇게 믿고 싶네요.